보통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고 하죠.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은혜나 선물이라는 의미고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신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죠.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기업에서는 부하 직원을 강압하거나 휘어잡는 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카리스마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인정받는 리더들은 강한 비전과 목표의식, 실력과 추진력이 뛰어나죠. 이들은 부하 직원들의 추진력이 부족하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가려고 하니까요. 당연히 자신감과 결단력도 있고 의사결정도 엄청 빠르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카리스마 리더는 강한 멘탈과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서 위기에 진짜 강한 리더라고 생각이 되죠. 실제로 성과가 좋고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합쳐지면 실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리더로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이런 리더의 모습을 동경하고 자신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능력은 쉽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카리스마가 표현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따라만 하려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경우도 많고요.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부작용만 발생할 뿐 도움이 전혀 되지도 않죠.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자칫하면 인정받는 카리스마 리더가 아니라 독선적인 리더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독선적인 상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 첫 번째는 무조건 내 방식대로를 고집하는 상사들이죠. 상사의 생각에 대한 다른 생각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상사들이고요. 이들은 부하 직원들은 항상 콕콕 쪼아야만 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죠. 내 경험과 생각이 무조건 맞고 남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쉽게 말하면 경청이 부족한 상사들이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당신들이 팀장이야? 여긴 내가 팀장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상사들이죠.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따라오기 싫으면 다른 팀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던가 라고 말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협박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 부하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 상사들도 있죠. 이런 상사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함부로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자기 자신도 부하 직원 시절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책임감 넘치거나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무조건 내 방식대로를 주장하는 상사들은 부하 직원의 반대 자체를 용납하지 않죠. 반대하는 부하 직원들은 부서나 회사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상사의 방식대로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생각 없는 부하 직원만 남게 되고요. 당연히 회의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말해봤자 좋을 일이 없고 침묵하는 것이 정답임을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침묵하는 것이 중간이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면 전혀 힘들지가 않죠. 노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고 모든 직원을 예스맨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러운 조직 문화가 되는 거죠. 무조건 내 방식대로를 고집하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상사가 가득한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리가 높을수록 좋은 소리만 들리고 나쁜 소리나 반대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상사분들이 많이 계시죠?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 두 번째는 소통이라는 탈을 쓰고 강요만 하는 상사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미 결론을 정했으니 경청이란 단어는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상사들이죠. 쉽게 말하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사들이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듣더라도 그 과정 자체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 뿐 결론에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죠. 솔직히 소통을 잘하고 있는 상사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들은 부하 직원과 소통하는 과정 자체를 엄청 싫어하죠. 이미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고 부하 직원들은 실력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폄하하니까요. 속으로는 굳이 실력도 없는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상사들이 이끄는 회의는 일방적인 지시와 정신교육이 대부분이고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제가 상사였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통을 집중하기보다는 말만 하다 보니
계속 탄력받아서 업무 지시와 강요를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했고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말하는 시간보다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었죠. 당연히 경청이나 소통이란 단어와는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이란 탈을 쓰고 강요만 하는 상사는 부하 직원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끊거나 자신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바쁘죠. 설득이 안 되면 찍어 누르기도 하고요. 게다가 부하 직원들이 상사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기를 바라죠. 그게 부하 직원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부하 직원들에게 말투나 사용하는 단어는 공손할 수가 있지만 표현 방식만 착할 뿐 실제 내용은 강요나 설교인 경우가 많고요. 만약 제가 독선적인 상사였다면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적들이 늘어난 거겠죠. 저는 이런 모습이 소시오패스 상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다는 상사들이죠. 이런 상사들은 업무를 지시할 때 이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목표나 방향은 나 혼자 알고 있어도 충분하고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고요. 업무 목표나 방향, 상사의 의도를 설명하면 할수록 부하 직원들의 불평만 늘어나니까요. 그러니 굳이 생각을 공유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물론 정확히 알려줘도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자연스럽게 굳이 이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동시에 상사는 지시하는 사람, 부하 직원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따라만 와봐 라는 식이죠. 부하 직원들의 생각엔 전혀 관심이 없는 상사들이고요. 그러면서 상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부하 직원들은 손가락만 쳐다본다고 답답해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실력이 뛰어난 상사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요. 이들은 내가 고민하는 만큼 고민하는 부하 직원들이 없다고 생각하죠. 간혹 부하 직원 중에 업무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직원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독선적인 상사들은 그런 거 묻지 말고 바쁘니까 그냥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해 라고 말하고요. 당연히 부하 직원들의 의욕은 바닥을 치게 되죠. 저는 이런 상사들은 2010년 초까지는 꽤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을 다녔던 저만의 경험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이나 회사마다 다르겠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상태가 나쁜 꼰대들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아마 이런 상사들은 지금 MZ세대와 엄청 충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책임도 나 혼자서 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독선적인 상사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독선과 카리스마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독선은 강요하는 힘이고 카리스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독선은 폭력에 가깝고 카리스마는 매력에 가깝죠. 물론 둘 다 강해 보이고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확실히 다르죠. 독선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며 부하 직원들의 반발과 거부감을 일으키죠. 장기적으로 상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꼰대라고 불리게 되고요. 꼰대라는 말이 독선적이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꼰대니까요. 반대로 카리스마는 사람 자체의 매력이 있고 실력과 리더십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실력과 카리스마가 합쳐지면 존경과 신뢰로 변하고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상사들의 모습은 70%가 독선적이고 꼰대였으며 20%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호구였습니다. 매력이 있었던 카리스마 상사는 10%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또한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부하 직원과 가능하면 많은 대화를 해야 하죠. 모든 관계는 말하기와 듣기에서 시작하잖아요. 독선적인 상사에서 벗어나려면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시작하세요. 그동안 무관심했던 부하 직원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요. 처음엔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꾹 참으면서 함께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질 겁니다. 부하 직원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상사는 부하 직원과 함께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지 부하 직원을 쪼아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선적인 상사라면 이미 평판은 엉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실력이 있다면 자기 주장이 강한 카리스마 상사일 거고요. 카리스마도 좋지만 최소한 독선적인 상사의 모습에선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도 인정받고 오래 해야 하지만 사람으로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